안녕하세요, 키네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레아틴이란 보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효과를 설명을 하고 왜 섭취를 해야 되는지, 특히 왜 여자분들이 섭취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충제를 좀 많이 알아보시고 서칭을 해보신 분들은 크레아틴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아보셨을 텐데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선호하는 보충제이고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는데, 여자분들이 크레아틴을 아는 순간 거부감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그 효과가 되게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여자분들에게. 여자분들이 내가 먹으면은 근육이 오지게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이제 남자 같은 근매스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아니고 솔직히 되게 좋은 개이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좀 뭔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좀 반전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특히 근력에 있어서, 몸은 근력에 있어서 에너지를 생성을 할 때 ATP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시간에 좀 알잖아. 그 이제 ATP가 A가 있어, 공이 있고 A가 있고 P가 3개 있어, 포스페이시 있고 에디노신이 있고 포스페이시 3개 있어요. 트라이포스페이트. 자, 이제 에디노신, 이제 포스페이시 뭐 이제 한국말로 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불편하니까. 알아서 찾아보시고, 포스페이시 3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근육 조직에 세포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야. 있다가 근력 운동을 해. 그러면 그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ATP가 중에 P 하나가 부러집니다. 그러면 에디노신 다이포스페이시 돼. 이제 ATP에서 사용이 돼서 ADP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크레아틴이 하는 역할은, 보충제가 하는 역할은 이제 두 개인데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데 되게 웃긴 게, ATP가 많으면 몸에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웃긴 게, 몸이 ATP가 많은 것을 싫어해요. 왜냐면 ATP가 많으면은 그 세포 자체가 되게 산화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 pH 밸런스가 좀 깨질 거라 생각을 해서 몸은 ATP 레벨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ATP가 좀 부족하려고 해. 그래서 이제 크레아틴 첫 번째 효과가 뭐냐면, 크레아틴을 드시면은 크레아틴 카이네이즈라고 있어요. 이제 크레아틴 아닌 성분인데, 크레아틴 카이네이즈가 이 산화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좀 멈춰주고, 그렇기 때문에 ATP 레벨이 떨어지는 것을 조금 방지해 줍니다. 여기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두 번째는, 이제 크레아틴 드셔주면은 크레아틴 포스페이시라고 있어요. 그 포스페이시, 그 잉여 P가 부러진 ADP에 꼽힘으로써 ATP로 다시 리필이 되는 거야. 리필이 되는 거야. 오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쓸 수 없는데, 그것을 리필함으로써 에너지원이 보충이 되는 거지. 리필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아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못 알아듣겠어 이봐.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해달라라고 했을 때, 크레아틴을 먹어서 궁극적으로 효과는 한국말로 절대활력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absolute strength라고 하는데, absolute power라고 하는데, 이제 한 번에 팍 칠 수 있는 근력의 출력이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가 뭐 그냥 근육이 많아지냐, 근매스가 많아지냐라고 하시는데,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높아져요. 왜냐면 이게 그 완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헬스장에서 더 높은 중량을 칠 수 있다는 거고, 더 높은 중량을 친다는 것은 더 효과적이고, 더 효과적인 단백질 동화를 부추기기 때문에 근육 생성에 도와준다는 간접적인 효과라는 소리예요. 크레아틴을 먹으면. 그래서 헬스장에서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소리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것도 있고, 이제 다른 게이득, 이제 다른 부가적인 효과는 간헐적 단식이랑 되게 많이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크레아틴의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크레아틴은 글리코겐 충전을 더 도와줍니다. 더 효과적인 글리코겐 충전을 가능케 해줘요.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글리코겐이 소진됨으로써 몸이 지방 세포를 연소함으로써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단식을 깨고 큰 식사를 먹었을 때 이제 그 글리코겐 레벨을 충전을 해줌으로써 위에 해주는 건데, 이 충전하는 과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뭐 더 좋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구 결과는 크레아틴이 이제 좀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이제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진 않지만 저랑 많은 분들은 안 그럴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류들은 단식이나 좀 음식을 안 드셔주시면 머리가 좀 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레아틴을 먹으면은 솔직히 직접적으로 엄청난 효과는 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해서 뭐 이것 때문에 크레아틴을 먹는 건 아니에요. 이제 크레아틴을 먹는 가장 좋은 큰 이유는 그 완력이 세지는 거고. 자, 그러면 여자분들이 아니 그러면은 쓰이바 그러면 내가 그럼 나도 근육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여성분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근육 증가는 남자 개념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자분들이 크레아틴을 드셔주면은 여자 개념에서의 근육 성장이 촉진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이제 여자분들이 크레아틴을 먹었다고 해서 남자와 같은 중량을 쳐서 남자와 같은 근육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 같은 근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성 호르몬이 일단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분들도 크레아틴을 드셔주시면 여자 개념에서 완력이 세지는 거고, 헬스장에서 웨이트를 하셨을 때 거기서 그 레벨에서의 한 단계가 더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여자 기준에서의 근성장이 촉진이 되는 거예요. 근성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쁜 몸매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되고 발판이 되는 거죠. 그런 보충제예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효과는 이런 것이고 여자분들이 왜 먹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크레아틴을 언제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떤 걸 먹어야 되냐라고 말씀드릴게요.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크레아틴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이 두 가지 성분이 있어요. 성분으로 만드는데 보통 이제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는 더 기본적인 단계의 크레아틴이고, 크레아틴 하이드로클로라이드라는 것은 조금 더 가공된 더 좋은 단계인데, 솔직히 일반인 레벨에서는 모노하이드레이트를 먹어도 굉장히 새끈박하는 개이득이 있다. 모노하이드레이트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효과적인 거고, 하이드로클로라이드라는 더 비싼 것을 산다고 해서 거기서 보는 더 좋은 이득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노하이드레이트 드시면 되세요. 뭐 내가 뭐 거의 만수르급이다 이러면은 뭐 그냥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드세요, 솔직히. 근데 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모노하이드를 먹어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되냐, 두 가지가 있어요. 시중에 대부분 캡슐로 팔리는 게 있고 가루로 팔리는 게 있는데, 보통은 캡슐을 왜 먹냐면은 캡슐은 보충제가 위산을 뚫고 그 아래에서 흡수되는 그 아래 장기들로 갈 수 있게 위산을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건데, 솔직히 캡슐 자체가 재료비이기 때문에 더 비싸요, 파우더보다 많은 경우.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가 추천하는 경우는 가루 스쿱으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솔직히 그냥 뭐 먹어도 별다른 눈에 띄는 더 많은 개이득은 없는 것 같아요. 캡슐 둘 다 먹어봤는데 파우더 드시면 되고 더 싸요. 그래서 좋고, 그래서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는 건데, 크레아틴을 로딩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처음 먹는 분들도 그냥 하루에 한 스쿱씩 먹으면 되냐, 이제 하루에 그냥 보통 정량을 먹으면 되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처음 시작하는 기간은 오지게 많이 먹어서 몸에 그 크레아틴을 더 빨리 찌들게 만들어야 되냐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유튜브를 좀 몇 개 좀 예전에 봤는데, 크레아틴을 로딩을 한다고 그래서 더 많은 눈에 띄는 개이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크레아틴을 처음 먹었을 때 로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크레아틴은 꾸준히 먹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몸에 결론적으로 찌듬을 그 세츄레이션을 이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먹어야 되냐, 언제 먹어야 되냐,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크레아틴은 하루에 언제나 시간대 아무 때나 먹으면 돼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크레아틴을 먹고 운동을 간다고 해서 지금 먹은 크레아틴이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제나 내지 어제 그저께네 그때 먹었던 크레아틴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몸에 찌들어 있던 게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레아틴이 근육으로 가는 데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먹어주시면 돼요. 시간대는 상관이 없고,
그냥 스쿱으로 따지면 보통 스쿱이 다 5mg, 5g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단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스쿱이 정량이야. 그러니까 5 땡땡이야. 뭔 말인지 알죠? 캡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말해줄 거야. 2캡슐, 3캡슐 뭐 얘기해주는데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드셔주시면 되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크레아틴으로 왜 뭐가 되는지 굉장히 제가 권장하는 보충제 중에 하나이고,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 그러면 코멘트 해주시고, 이제는 설명창에 저의 이 계정에 이메일 계정을 제가 쓸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저의 키네틱 단식을 하시는 분들, 또 저의 운동 방법 이런 것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배우고 적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효과나 그 사진 후기나 이제 글 후기나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으시면은 저의 이메일에다가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